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 컨셉과는 조금 다른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축은 3세대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건축이 시작된 것이 원시 농경 사회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동굴 이런 데서 인류들이 생활을 하다가 움집 같은 거를 지면서 원시 농경 시대에는 건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동굴이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에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동굴이 없으면 또 식량이 가까이 있는 곳에 동굴이 없기도 하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은 것이 이제 뭐 움막 형태의 그런 움집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원시 농경사의 건축을 1세대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이 발생해서 농업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인류가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그런 건축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뭐 사람들이 사는 형태도 옛날에 뭐 부족 사회에서 뭐 국가 이런 개념으로도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청 같은 그런 건물들, 그다음에 이제 농업화 사회가 돼서 잉여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뭐 저장하기 위한 창고 같은 그런 시설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화 사회에 필요했던 그런 건축들, 그래서 농업화 사회의 건축물들이 2세대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건축까지는 우리가 주로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 그거를 다 손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건축을 한 셈이 되겠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도 이제 철과 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재료와 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화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공장이라든가 뭐 본격적인 은행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그런 또 그전에는 없었던 철도 역사라든지 뭐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산업화 사회의 건축물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짓고 하던 것이 3세대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징이 새로운 건축 재료를 가지고서 그 새로운 기술로 그 전에 2세대 건축물에서는 못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축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3세대 건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 혁명에 의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보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 산업화 시대에 또 3세대 건축이 시작됐듯이 정보화 시대에도 정보화 사회에서도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건축이 이제 정보화 사회 건축 해가지고 이것이 4세대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세대 건축은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현실 세상을 떠나서 가상현실 속에다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그런 전혀 새로운 3세대 건축까지와의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혀 새로운 건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하나 또 나타나게 되었죠. 그 가상현실은 이제 말 자체도 모순인데 현실 세계가 아니 하여튼 가상의 세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터넷 속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해서 그것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이제 불리게 됐었죠.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인데 그 전까지는 스페이스에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은 사이버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가 없이 글과 그림, 사진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이런 것으로만 스페이스가 없이 사이버 세계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인데요. 현실 세상이 아니라 인터넷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 그 진정한 사이버 스페이스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다가 우리가 진정한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기술이 이제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4세대 건축, 즉 가상현실 속의 건축, 메타버스 안에서의 건축, 이 4세대 건축이 확실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발전에 따라서 4세대 건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들만큼 그만한 수의 건축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뭐 엄청나게 크죠. 지금 현실 건축은 새로운 건축물들이 이제 거의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이 발전을 하고 해서 뭐 웬만한 건물들은 이제 다 지어졌죠. 그래서 새로 이제 보수하고 재건축하고 뭐 그런 단계인데 메타버스 안의 건축, 4세대 건축은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4세대 건축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건축가들이 중력의 제한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건축을 3세대 건축까지는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중력과의 싸움이죠. 중력과 기후 이것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써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에 대해서 덥고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그래서 설비,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건축 설계가 참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가상현실 속에서는 이제 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필요에 의해서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력이 없죠. 그래서 뭐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다 설계를 하면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무궁무진하게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재료로 쓸 수가 있고요. 3세대 건축까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건축을 했어야 됐는데 4세대 건축부터는 우리가
물질 자체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어떠한 성질의 건축 재료든지 직접 다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건축가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된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상상하는 모든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대 건축은 앞으로 그 수요가 무궁무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지금부터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 4세대 건축은 제가 벌써 이제 24년이 됐네요. 24년 전에 1999년도에 4세대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제가 혼자 선포를 했었는데, 그래서 4세대 건축이 시작됐다고 선포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인 다다월즈를 제가 건설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다월즈 안에서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4세대 건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마음에 드는 마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다시 코로나 덕분에 메타버스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우리가 4세대 건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사회가 되었어도 농업은 했어야 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었어도 산업화 사회의 그런 산업들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삶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메타버스로 옮겨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가서 거기 가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세대 건축과 4세대 건축이 병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3세대 건축은 필요는 하지만은 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작고, 그 레드오션이죠. 시장은 작으면서 이제 경쟁은 굉장히 심하고, 4세대 건축은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크면서 아직까지 경쟁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블루오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먼저 해놓은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가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3세대 건축까지는 물론이거니와 4세대 건축에서도 건축물은 그 기능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메타버스에 지어지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아무 기능 없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들을 가상에다 짓는 거지만 기능이 있도록 지어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뭐 쇼핑몰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개인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순수 예술로서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5세대 건축이 드디어 나타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4세대 건축 이후에는 이제 5세대 건축이 될 텐데, 5세대 건축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이제 기능이 없는 그런 건축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건축도 예술이다 그러고 건축가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건축은 미술하고 비교할 때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인정을 그동안에 못 받고 살았습니다. 건축의 가치는 그 땅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아직 신축이면은 건축물 자체의 가치도 쳐졌지만은
그것이 작품으로 훌륭하다 해서 이것이 뭐 그림같이 그림 한 장이 몇백억, 몇천억씩 하는 그런 식의 예술로서의 작품 대접은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건축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세대 건축을 할 때 이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특성은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지털로 한 것들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리지널리티가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 작품이 누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할 수가 없었는데 NFT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작품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복제가 돼도 이것의 오리지널 소유자는 누구다,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가 증명이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드디어 디지털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서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NFT가 나오면서 5세대 건축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는 이제 그 형태와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공간감에 대해서 아직 강의를 안 했는데 그 형태와 공간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그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보다 더 큰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이 건축 예술 작품이 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기능이 없이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죠. 비용도 워낙에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내가 설계를 하면 내 마음대로 어떤 크기든지 어떤 재료든지 마음대로 다 쓰면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건축주가 없는 그런 건축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4세대 건축까지만 해도 건축주가 있었어야 됐죠. 건축주가 있어서 설계를 받아서 설계를 해주고 그랬는데 5세대 건축에서는 이제 건축주가 없이도 그냥 내가 순수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도 이제 정말 이게 순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이나 조각 같은 표야나 조각 같은 그런 미술 작품과 같이 엄청난 가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건축가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서 여태까지의 기능을 다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과 또 뭐 공간 치료라는 것도 있죠. 그 치유도 해줄 수 있고 감흥을 줄 수도 있고 그 정말로 형태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세대 건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능이 없는 건축, 순수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 그것이 5세대 건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세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세대 건축, 5세대 건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그래서 4세대 건축, 5세대 건축에서는 형태에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잘 정하고 그 컨셉을 형태로 만들어내고 공간으로 표현하고 그런 작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건축 컨셉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정확한 공부
그걸 또 표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그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